혹시 연봉 1억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약 600만 원 정도 중반 되는 것 같습니다. 돈도 얼마 안 되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해. 근데 전 속으로 돈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라는 시작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소방입니다. 오늘은 제가 11년 전 소방기사를 합격했을 때 현타가 너무나도 세게 왔었거든요.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소방기사를 합격했을 때 한 달 정도는 하늘에 붕 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합격 파티를 했고 정말 많은 제의도 들어오고 많은 기회도 보였습니다. 심지어 선자리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난 모든 걸 잃었나? 라고 정말 오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지나 정신을 차려 보니까 감리 현장에서 현타가 온 저를 마주하였습니다. 저는 기숙사를 목표해서 어릴 때부터 실무도 쌓고 기사도 취득하고 기숙사를 공부하기까지 한 7년 정도의 계획을 정말 상세하게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서 제 20대를 다 보냈거든요. 너무 힘들었지만 기숙사만 합격하면 그래, 모든 게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숙사를 취득하고 일을 해보니까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걸 이뤄냈는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기숙사를 취득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첫 번째가 연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봉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혹시 연봉 1억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약 600만 원 정도 중반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것 같죠? 그런데 기존에 300만 원 정도 받았던 사람이 600만 원 받으면 생활에 변화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기숙사를 붙고 나서 결혼을 하고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 와이프도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제가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지원하겠다 약속하고 결혼했습니다. 즉 결혼 전 부모님과 살면서 나 혼자 300만 원 쓰던 삶과 결혼하고 와이프와 600만 원으로 사는 삶은 생각보다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맞벌이 하는 제 친구와 비교했을 때 제가 월등하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소득으로 그 전과 확연히 차이를 느끼려면 최소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내가 느끼는 바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하는 기숙사가 1000만 원 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 기숙사 취득 목적 두 번째는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소방기숙사의 매력 중 하나는 궁극적으로 인명보호를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소방기술사로서 감리 업무를 하는 것도 인명보호하는데 기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런 목적보다는 매일 하는 그냥 내 업무로만 느껴집니다. 이게 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저는 기숙사가 되면 대단한 무언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냥 제가 그 전에 하던 업무를 똑같이 하는데 돈만 더 많이 주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숙사 이전에도 동일한 감리 업무를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기숙사가 되어서도 똑같은 일 안에 이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저는 기숙사를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하다가 갑자기 멈춰서 심지어 누워서 뒹굴뒹굴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복에 겨운 소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현타가 정말 세게 오면서 이걸 위해서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했나? 아니,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은 정말 많았는데 굳이 그 고생, 그 노력을 하면서 20대에 버는 돈 모두 다 때려 박으면서 했던 게 결국 이런 건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좀 젊은 나이에 합격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했지만 주변 기숙사분들을 보면 기숙사 붙었다고 멈춰있는 게 아니고 다른 기숙사를 공부하시거나 대학원에 가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와 같은 이런 허탈함을 채우기 위해서 원래 하던 공부를 계속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인 기여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청 일은 물론이고 교육부, 지자체 일 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용역 처음 할 때 정말 쫄아가지고 한마디도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정말 우리 분야에서 그 정말 유명한 분들과 같이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위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경험이라고 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맞는 용역도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그런 용역만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논문도 쓰고 실제 현장에서도 적용해보니까 이거를 나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될 수 있겠다라는 건방진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용역은 사실 정책을 바꾸거나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기여를 한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리고 발주 기간마다 다르지만 비용도 꽤 괜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 이런 용역에 참가해서 그 같이 참여했던 훌륭한 선배분들이 돈도 얼마 안 되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으로 돈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과거의 일이지만 1시간 회의하는데 20만 원 저한테 주더라고요.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 자체를 만들어서 꾸려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훨씬 더 많은 보람과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이든 뭐든 내가 원하는 걸 충분히 하려면 아무래도 직장 생활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임신하고 있었던 와이프
와이프한테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한동안 수입이 없을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라고 물어봤죠. 우리 와이프는 아주 흔쾌하게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그러고 나서 실제로도 몇 개월간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와이프의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고 좌충우돌 이렇게 하고 있지만 기숙사 합격하고 왔던 현타는 아예 없어졌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제 스스로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도 제가 계속적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숙사는 끝이 아닙니다. 기숙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말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말은 누구나 알지만 누구나 실행하지 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숙사 도전 전에 이 기숙사 따면 연봉이 얼마쯤 될까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정말 공부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일단 시작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연봉보다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내 노력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아진다 라는 어마무시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예소방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